자,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신용카드는 뭐 여러분 지갑에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신용카드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1500조인 시대에서 가장 우리 가계부채의 원흉이 뭐냐? 체크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페이도 아니고 바로 신용카드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아야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용카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신용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신용이 크레딧이죠. 이 크레딧은 결국 빚이죠. 빚, 부채. 말이 좋아서 신용이지 결국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아니죠. 선지불 후결제, 선결제 후지불, 이런 거죠. 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다, 이런 거죠. 이 신용카드는 1950년에 미국의 맥 나마라라는 사람이 음식점에 친구들하고 갔는데 음식을 다 먹고 결제하려고 하니까 지갑에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신용카드가 생겨났는데 좋죠. 신용으로 빚으로 돈을 막 쓰는 거니까 내가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불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신용카드가 있죠. 체크카드가 있고, 또 뭐 현금이 있죠. 현금과 비슷한 페이도, 각종 페이, 카카오페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신용카드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뭐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좋은 점이 뭘까? 일단 편리하죠. 그렇게 편리하죠. 소득 공제가 되죠. 소득 공제. 예를 들어 자기 연봉의 25%,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25%는 750만 원. 이 750만 원을 넘는 신용카드 소비.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750만 원을 넘은 게 250만 원이잖아요. 그 25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한도로? 300만 원 한도로. 이런 게 있어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 금액의 15%까지 해주고, 체크카드는 30%까지 해주는다는 거죠. 가장 유혹적인 게 이제 할인 혜택이 있고, 뭐 부가 서비스 특약이 있고, 포인트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안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일단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다 고금리 단기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서비스가 있다. 잘 아시죠? 현금 서비스를 쓰는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거. 두 번째, 카드론이 된다. 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볼빙 서비스라는 거. 선지급 포인트 결제라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연회비가 있죠. 연회비. 없는 것도 있지만, 할부하고 다른 점은 리볼빙이, 할부는 기간을 분할하는 거예요. 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썼다. 그럼 3개월 할부면 33만 원 곱하기 3개월에서 100만 원이 끝나면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볼빙이라는 거는 기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금액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다 하면 이 100만 원의 10%만 이번 달에 결제를 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2월 되는 거야. 다음 달로. 이 10%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10%다, 20%다. 근데 보통 10%를 하지. 그러면 10%인 10만 원만 결제하고 연체가 될 것 같으면 90만 원을 어떻게 해요? 2월 하는 거예요. 2월. 다음 달로. 그러면 다음 달이 어떻게 되냐면 90만 원 2월 된 금액 있죠? 또 100만 원을 썼다고 칠게요. 그럼 총 얼마를 갚아야 돼? 190만 원. 190만 원을 갚아야 이 중에 얼마만 갚는데요? 10%. 얼마만 내면 돼? 19만 원. 그러면 190만 원에서 19만 원을 결제하고 나면 거의 170만 원이라는 돈이 또 2월 되죠. 그러면 이 2월 되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갚지를 못하죠? 갚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 연체가 되죠. 그러면 바로 2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연체를 막아보려고 리볼빙 서비스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금액이 점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리볼빙 서비스고,
그다음 선지급 포인트 서비스는 자동차 살 때 이제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건데 50만 원의 현금을 미리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현금을 미리 주니까. 그런 단 어떤 게 있냐면 3개월 동안 뭐 매월 100만 원씩을 써야 돼. 이런 약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까지 안 쓰면 어떻게 돼? 50만 원을 상환해야 돼. 이걸 잘 몰라. 지금 우리나라 2명 중에 1명이 이 선지급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거. 왜? 이 100만 원의 한도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상환하는 걸 몰라서 잠깐 연체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문다는 거예요. 절대 공짜는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통해서 연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연체가 된다는 얘기는 신용불량이 되는 거고, 신용불량이 된다는 거는 파산이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책에 보면 컷더 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카드를 잘라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카드가 없으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당장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를 자르기 전에 3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카드를 자를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죠. 신용카드 사용을 스톱해야 돼. 근데 당장 스톱하기 어려우면 3개월 동안 점점점 줄여나가야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체크카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가 될 일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연체가. 2003년 카드 대란 때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번호, 18세 이상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카드를 발급해줬어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막 카드를 발급해줬어요. 신용을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드를 막 쓰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룰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쓰다 보면 한도 100만 원을 오버하죠. 그럼 바로 연체되죠? 그럼 신용불량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이름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고 채권자들에게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결국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없애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는데 약 3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신용카드를 없애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고, 이 검색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신용카드 자르는 방법, 없애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신용카드 없애고 체크카드, 여러분이 버는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우리 재테크 과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